네, 안녕하세요. 베이지컬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 뭡니까? 다이버전스 보는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 사진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다이버전스 보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를 퍼온 거예요. 자, 일반 다이버전스 주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보겠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RSI는 내려갈 때 이거가 이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반대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는 상승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을 봐야 하고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을 봐야 합니다. 히든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고점은 하락하는데 RSI는 올라갔을 때 이거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상승했지만 RSI는 하락했을 때 이거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고요.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주가는 얼추 비슷한데 RSI가 크게 차이 날 때 이런 걸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길게 끌 거 없죠? 바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알아볼 건데 왜 다이버전스를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왜 다이버전스를 봐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이버전스를 봐야 되는가? 다이버전스를 안 보고 그냥 RSI만 봤을 때는 자, 지금 보세요. 캔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RSI도 과매수권에 들어왔죠. 이게 RSI입니다. RSI가 지금 70부터가 과매수권이고 30부터가 이제 과매도권인데 지금은 72입니다. 72. RSI가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RSI 기본적인 분석상 매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과매수권에 들어왔는데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 숏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쵸? 지금 이제 RSI가 72에서 78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매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RSI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상으로 여기에서 숏을 탔고요. 그쵸?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고점은 계속 상승하는데 RSI의 고점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뭡니까?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과매수권에서 숏을 쳤다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가는 건데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숏을 쳤다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평단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과매수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숏 때려 박은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하락 다이버전스 확인을 하고 숏을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쵸? 조금 더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를 누적시켰습니다. 다이버전스 누적. 자, 다이버 누적. 여기에서 한 번 떴는데 한 번 더 뜨면서 두 번 다이버전스가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과매수권에서 숏을 탔으면 한 번도 이제 수익 구간이 안 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계속 지금 손실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올라갔네요. 또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가 세 차례 누적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오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총 4차례 누적이 됐네요.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걸렸는데, 다이버전스가 4번 누적된 다음에 터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뭐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SI만 보고 숏 진입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다이버전스를 보고 진입을 했으면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서도 최고점에서도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에서 누적됐을 때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누적했을 때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 누적했을 때 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4번이나 누적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 숏을 탔던 것도 복구가 됐지만, 사실 그 전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하면서. 자, 다음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승 다이버전스 예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캔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RSI는 올라갔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쵸? 그 이후에 반등을 크게 준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바로 여기도 보시면 캔들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RSI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2번 중첩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일반 다이버전스예요. 일반 다이버전스 예시만 들고 히든 다이버전스 예시는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약합니다. 약해서,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가 더 중요하니까 일반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RSI 수치로 과매수, 과매도만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과매수권에서 출현한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매도권에서 출현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이버전스 틀린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자, 보세요. 캔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캔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RSI는 여기 있죠? RSI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렸죠? 다이버전스가.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기간 동안 캔들이 한 200개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긴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뜰 수가 없어요. 다른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이제 저점은 하락했고 다이버전스는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캔들이 한 460개가 넘도록 진행이 됐는데 같은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다이버전스를 봤어야 됩니다. 여기 다 다이버전스가 뜬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떴죠.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RSI는 조금 올라갔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계속 내려가지만 RSI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갔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그래서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떴고 그거에 의해서 약간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지, 이런 구간들이 다이버전스가 누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보통 다이버전스를 볼 때 캔들이 25개 내외에서 형성이 됐어야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은 30개를 넘어가면은 다이버전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거를 일단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이버전스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이버전스가 이중적으로 출현을 했거나 혹은 지지 저항이랑 맞물렸을 때 그 위치에서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저점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걸렸는데, 바로 저점 지지선 구간에서 걸렸기 때문에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의 롱을 타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이버전스 플러스 지지선, 이 두 가지에 근거해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간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구간을 15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이제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던 구간인데, 여기에서도 15분 봉으로도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쵸? 캔들은 이제 내려갔는데 RSI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60분 봉 플러스 15분 봉 플러스 지지선까지 맞물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롱을 탈 수 있는 자리였다 라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이버전스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버전스는 세 종류가 있다.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이버전스랑 사실상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 다이버전스가 히든 다이버전스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히든 다이버전스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버전스를 봐야 하는 이유. 단순히 RSI 과매수, 과매도권만 보면 타점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캔들이 30개가 넘는 구간은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없다. 막 캔들이 100개, 200개 그렇게 넘어가는 구간을 같은 구간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옛날에 몇 년 전 거까지 끌어와가지고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중 다이버전스 또는 지지 저항선과 다이버전스가 맞물렸을 때 승률이 더 높아진다. 자, 다섯 번째, 결국 다이버전스도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결국에는 보조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승률 100%, 무적의 기법 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이버전스가 그냥 RSI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승률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다이버전스도 그냥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판단을 잘해가지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점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안 하면 남는 거는 청산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다이버전스 보는 방법과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영상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